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의 유선생입니다. 우리가 독서 코칭의 방법들 중에서 발달을 고려한 맞춤식 독서 코칭과 독과 연계 독서 코칭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독서 코칭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방법은 인문고전 독서 코칭이에요. 인문고전은 인문학 분야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책들이죠. 인문학은 잘 아시는 대로 역사, 철학, 사회, 문화, 심리, 문학, 예술, 종교를 아우르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문 고전 독서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문 고전 독서 코칭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필요한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길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인문 고전 독서가 아이의 지적 발달에 도약을 가져오는 한계를 뛰어넘는 독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고전은 재미와 흥미 위주의 책과는 분명 다르죠. 일단 어렵습니다. 읽기가 쉽지 않아요. 선택된 어휘 자체도 어렵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고어도 등장합니다. 추상적이면서 철학적인 내용들도 많아 난해하고 복잡한 문체도 한몫하죠. 전문 용어와 어려운 개념들도 등장하고요. 특히 고전의 경우는 시대와 문화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데다 은유적 표현이 많아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요즘 아이들은 쉬운 표현과 단어로 된 짧은 글을 빠르게 읽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깊이 있는 사고력 또 이해력을 요구하는 인문고전 독서가 아이들에게는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인문고전 독서는 일반적인 독서 교육이 갖는 장점, 지식 습득이나 독서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요. 사색과 탐구, 심층 독서가 가능하고 검증되고 누적된 지혜를 얻는 등 보다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천재들과의 만남이 주선되는 자리니까요.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공자를 만나고 돈키호테 저자 세르반테스를 만나고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조지 오웰을 만날 수 있다면요. 마키아벨리, 율곡 선생을 만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따라서 인문고전을 읽을 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시기를 달리해서 여러 번 읽는 게 좋겠죠. 읽을 때 마치 저자와 대화를 나누듯 질문하고 답하면서 씹어먹듯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간의 뜻을 읽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해를 돕는 배경 설명을 덧붙여 줄 수도 있고요. 자녀가 어려워하는 용어나 개념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어요. 책의 주제나 관점, 시사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부모님께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인문고전 독서에 입문할 때 시작하기 좋은 장르는 역시 문학이죠. 문학 작품 중에서도 어렵지 않은 쉬운 작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쉽게 번역된 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린이 혹은 청소년용의 축약본을 먼저 읽고 완역본에 도전하도록 지도하시면 돼요. 관련 영화를 먼저 보여주고 완역본을 읽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독서력이 있는 아이는 바로 완역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영어 읽기가 잘 돼 있으면 원서 읽기에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아이의 준비도와 독서 능력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떠오르는 작품이 참 많은데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소요의 모험, 이솝우화, 열하일기, 젊은 베르텔의 슬픔, 달과 육펜스, 동물농장, 염상섭의 3대,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홍길동전, 해저 이말리, 구운몽, 걸리버 여행기, 금오신화, 제인 에어, 돈키호테, 토지 등 많은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문학 작품들을 축약본이나 청소년용으로만 만나다 완역본이나 원서를 읽었을 때의 감동은 비교 불가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고전 문학의 완역본은 이야기의 구성, 플롯이 탄탄해서 훨씬 더 재미있다고. 축약본은 이 빈틈없이 설계된 플롯의 감동이 아무래도 덜하겠죠.
그렇다면 문학이 아닌 어렵기만 한 다른 장르의 인문고전 독서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서 독서법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초서 독서법은 조선 후기에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으로 유명하죠. 책의 전문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문장이나 내용을 옮겨 적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휘리릭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읽고 기록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거죠. 논어나 성경 등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저희 집 큰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경목요결과 논어를 초서 독서법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죠.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통찰력과 사고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읽고 쓰고 생각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인문 독서광들 중에는 워런 버핏, 짐 로저스, 마크 파버, 조지 소로스 같은 거물급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세계적 투자가이자 자산가인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철학 고전 독서를 꼽았습니다. 12살 때부터 철학에 관심을 두고 철학서를 탐독한 것으로 알려진 소로스는 철학 도서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었다고 해요. 그의 통찰력과 판단력은 철학적 사고 훈련을 통해 얻어졌던 거죠. 자녀에게 영재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돈 안 들이고 가정에서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영재교육이 또 인문고전 독서입니다. 인문고전은 긴 세월 축적되고 형성된 지식과 문명의 결과물이잖아요. 자녀가 주의력을 갖고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라요. 인문고전 독서 코칭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소개할 독서 코칭은 신토피칼 독서 코칭입니다. 신토피칼 독서법은 같은 주제의 책을 동시에 여러 권 읽는 병렬 독서법을 말하는데요.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독서법이기도 합니다. 이 독서법은 한 주제에 대한 몰입을 도와주죠. 같은 주제의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관점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주제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는 기본이고요.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을 키울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먼저 읽을 주제가 생기면 관련 도서를 검색한 후 책을 선정합니다. 선정 도서를 읽을 때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비교, 분석, 통합적 읽기를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선정된 각각의 책에서는 부의 재분배 필요성과 방안을 각각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갖고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주제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자기 언어가 중요한데요. 자기 언어로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깨닫게 돼요. 논리의 빈틈을 깨닫게 되고 논리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은 아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아이가 자기 논리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실 수 있고요. 아이가 구사하는 단어와 문장 또 아이의 생각에 절대 티 안 나게 살짝만 기름칠해 주실 수도 있어요. 따뜻한 눈과 마음으로 아이를 응원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 더, 부모님은 아이가 책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자기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요. 독서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질문하는 독서의 모범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대학교 3학년 딸아이에게 질문하는 모범을 보이며 살고 있어요.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자녀가 글자만 구경하는 독서나 줄거리 정도 파악하는 읽기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독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독서, 능동적인 독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독서법들은 아이들은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실천해 보실 만한 독서 방법이니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드디어 독서 코칭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